안녕하십니까. 탄탄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 대표입니다. 이번 여름 기후변화의 어떤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에서 기록적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혹자는 이걸 보고 이제 기후위기의 전조현상 아니냐라는 평가까지도 있는데요. 사실 이 기후변화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과 어떤 기온 상승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에너지 전환이죠.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러한 어떤 에너지 전환의 방향으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인류의 공감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이제 에너지 구조를 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하에 사실은 아주 빠르게 좀 에너지 정책을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원자력을 이제 줄이는 건데, 탈원전 정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에 대한 논쟁이 좀 분분합니다. 게다가 이번 한국에서 이제 기록적인 홍수가 날 때 태양광 설비가 무분별하게 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런 홍수를 더 피해를 크게 한 거 아니냐라는 논쟁도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저희 한국과도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좀 보고 한국에 주는 좀 시사점을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과학기술진흥기구의 저탄소 사회전략센터의 남호석 박사님과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호석 박사님,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도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1년 후쿠시마 이제 원전 사고가 있었는데, 에너지원에 대한 논의도 그 이후부터 더 많고, 또 현실로 구현된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간단한 질문은 아니겠지만, 일본에서는 에너지 전환에 대한 논의들이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본의 에너지 계획을 기준으로 이제 제가 순차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데, 첫 네네. 번째 1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03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아, 그리고 2007년에 2차가 개정되었는데, 음, 여기서부터 이제 에너지 전환과 이제 이산화탄소 저감에 대한 좀 본격적인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음, 2017년 개정된 당시 2005년에 교토 의정서가 발효되어 네네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점차적인 도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청정석탄 기술이라는 고 명명하는 열복합 발전소, 그리고 가스와 연료 전지 발전소 등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만 최소한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3차에서는 2차에 있던 청정석탄 기술, 원자력, 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음, 게다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발전 차익 지원 제도로 이제 그 정책을 약간 이동을 검토하는 단계였습니다. 음. 이후 이 시기 3차와 4차 사이에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에너지 전환에 이제 큰 전환점이 되는 2011년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면서 상황이 이제 급변하게 변하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후쿠시마 사건 아주 어, 컸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전을 당장 폐쇄하고 음, 재생에너지를 비율을 늘리기 위해 발전 차익 지원 제도를 가속화시켰습니다. 음, 또한 원전 폐쇄로 인한 공백을 석탄을 연료로 하는 가스, 특히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한 가스와 열복합 발전소에 의존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이제 급격하게 늘게 되었습니다. 아, 아, 네, 2014년에 4차 에너지 기본 계획을 제정을 하였는데 후쿠시마 이후 첫 기본 계획입니다. 네. 중장기 전원 구성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2030년대까지 최대 원전을 22%까지 올리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24%까지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네네.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 원전의 부재는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전력 생산 단가의 상승을 야기하기 때문에 원전의 가동은 불가피하다고 크게 이제 강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박사님, 그럼 후쿠시마의 어떤 그 이후에는 바로 좀 이거를 그만둬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전력 생산 단가와 온실가스 배출들이 이뤄지면서 다시 그래도 원전을 사용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선 당장에 원전이 이제 전 세계적인 큰 이제 트라우마를 안겨줄 정도로 큰 사고가 있는데 네네네. 이제 그 당시 일본 정부에서는 당장 멈추고
원전을 이제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음, 의견이 있었지만 역시 일본의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강국으로서 네네. 그게 연관되어 있는 산업 그리고 뭐 전개 이제 모든 이제 산업까지 모든 게 연계된 것들이 갑자기 비즈니스가 죽어버리는 이런 단계까지 밟아지면 일본 경제에 대한 굉장히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되게 컸다는 게 또 크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떠한 또 인식들이 그 다음 계획에 좀 이제 반영이 되겠군요. 아, 맞습니다. 예, 예, 이게 이제 2018년 예, 5차 기본 계획에서 이제 원전 의존을 낮추자라고 되어 있었으나 네네. 뭐 여전히 2050년 장기 비전에 원전의 탈탄소화의 선택지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네네. 꼭 원전은 어쨌든 필수적으로 안고 가야 된다라는 음, 게 일본 정부의 큰 이제 큰 의견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네, 거기다가 이제 청정 석탄 기술을 이용해 여전히 청정 석탄 기술에 힘을 주어서 이제 아, 고열 석탄 발전의 개발과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타나는 게 CCUS라는 이제 CCUS. 탄소, 네. 예,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하고 이제 저장을 하거나 혹은 이제 저단을 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이 이산화탄소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술 개발에 이제 더욱 집중한 것이 이제 5차 기본 계획에 이제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네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에너지의 기본 계획의 흐름을 봐서는 이제 에너지 대한 이제 현재 상황은 세 가지로 종합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쭉 말씀드렸던 이제 원전 가동은 네. 온실가스 저감과 전력 생산 단가 음, 상승의 억제 이유로 불가피하다. 그렇군요. 두 네. 번째로는 석탄 연료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나 CCUS와 같은 기술을 적극적인 사용할 것.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발전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한 재생에너지의 가속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지금 일본의 이러한 어떤 일련의 그 정책 변화 흐름 같은 경우는 한국의 어떤 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에도 많은 참고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한국 정부 같은 경우도 재생에너지의 이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사실은 상당히 좀 빠른 어떻게 보면 좀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좀 갖고 가고 있는데 일본이야말로 이 원전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이 후쿠시마 사건 때문에 잘 알고 있었을 텐데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이러한 인식과 조정이 어떻게 보면 아주 여러 차례 논의가 되고 또 조정이 되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논의와 조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우선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전개 이제 인식은 뭐 막 결론적으로는 이제 원전을 이제 안고 가야 된다라고 네네. 했지만 사실적으로는 인식의 변화는 집권 여당에 따라서 그 기조가 좀 많이 달라져 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선 네네. 네, 2011년 당시에 지금은 이제 자민당이 집권을 하고 있지만 이제 당시 이제 민주당이 집권하는 시기였습니다. 네네네. 이제 이때 후쿠시마 사건이 터지면서 그 당시 집권 여당에서는 즉각적인 원전 폐기와 해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원전 관련 산학의 반발로 강경한 기조가 느그러지고 이제 모든 원전을 이제 일단 폐쇄를 하고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원전에 한해서만 이제 점차적인 재가동을 이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러는 동시에 이제 2011년부터 논의가 되어 왔고 네. 2012년도에 이제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이제 원자력 방사성 물질 처리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운행에 대해서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12년도에 뭐 지금까지 이어온 이제 자민당의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네. 온실가스와 전력 단가라는 그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원전은 불가피하게 재가동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네. 이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제 거액을 투자하여 안전 검증과 그리고 그 검증에 이제 주민들의 이제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네. 후쿠시마 사건이 터진 지 이제 결국 4년 후인 2015년에 처음으로 규슈 지역의 가구시마현 원전이 재가동되었고 네. 이제 지금 현재까지 총 5곳에서의 9기가 재가동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하지만 이제 전개와 다르게 이제 민간과 이제 온도 차가 조금 있습니다. 네. 일본 원자력 문화재단에서 매해 전국적으로 연령, 성별, 교육 수준의 이런 거를 비율을 고려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제 후쿠시마 이전에는 원자력 반대가 약 10% 이후로 굉장히 원전에 대해서 이제 뭐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이제 그 사건 이후에는 설문조사 반대가 약 60%에 달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60%라는 거는 부정적이라는 것, 즉 이제 잘 모르겠다는 수치를 배제하는데 일본의 이제 그런 이제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일본 특색을 생각한다면은 예. 사실 60%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봐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또한 다수가 원전 신축을 반대라며 우선 현존하는 원전을 가동을 하지만 연장 가동을 원치 않다는 것으로 이제 설문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원전 재가동에 대한 인식은 전개에서 온실가스 배출, 전기세 상승, 전력 수급 불안약이라는 이유로 원전 폐기 옵션은 거의 생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지만 네. 네, 민간에서의 원전에 대한 불신과 의심은 팽배해서 2000년 이후에 처음으로 대규모 원전 폐기 관련 시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일본에서의 센세이션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었죠. 그렇겠군요. 네, 네. 네. 하지만 원전 대국인 일본은 원자력 규제 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엄격한 원전 가동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의견 청취나 공청회를 통한 민간 교류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현재에도 아직까지 11기의 신규 원전이 건설을 위해 심사 중에 있으며 이런 원전에 대한 이제 가속화시키는 건 흐름은 계속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근데 이제 우리 원전이라는 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진으로 인해서 네. 이제 어떻게 좀 발생된 측면도 있었는데 물론 이제 그렇죠. 원전 자체의 어떤 관리의 어떤 소홀 문제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지진이라는 거는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제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예, 이 원전을 계속 사용하되 신에너지에 대한 이 논의 또 이거를 좀 구현하자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일본에서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네네. 정부가 이에 대한 아베 정권이 좀 로드맵을 갖고 있나요? 네,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전환 동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한국과 다르게 전력 자유화 시장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예. 이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전력 시장은 이제 국가가 한국전력 기관이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이제 사고 파고하는 것을 관리를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민간에게 이관하면서 민영화를 통해서 민간에게 네. 이동을 하면서 전기 생산하는 전력 회사 간의 경쟁을 유도하였습니다. 네. 그리하여 지금 핸드폰 회사처럼 이렇게 회사별로 다양한 전기 요금 플랜이 존재를 하며 소비자들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에 좀 더 싸게 이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소비자는 이렇게 다양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아, 예. 신기하네요. 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국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탈탄소 에너지 시스템 구축으로 재생에너지 주력화, 이제 원전 가동이 있는데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3E 플러스 S 원칙을 내세워 안정적인 공급, 즉 이제 에너지 세큐리티, 네네. 경제적인 효율, 이제 이코노믹 이피션시, 환경, environment,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S인 안전성, safety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네. 특히 재생에너지에 대한 제도 설계는 전력 단가 하락, 장기적 안정 공급, 변화하는 수요의 적합성이란 세 가지의 이제 큰 원칙을 세워놓고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효율의 향상인데 네. 여기서 이제 일본의 특이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톱 러너 제도라고 톰 러너 제도. 하여 예. 네, 그래서 상품 중에서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은 이제 1등인 그런 제품을 이제 톱 러너로 인정을 하여 그 톱 러너의 이제 효율을 이제 기준으로 이제 가장 이제 스탠다드로 이제 지정을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이외에 톱 러너가 아닌 제품은 그 톱 러너가 가지고 있는 효율을 따라오도록 이제 따라오지 않으면 이제 상품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이제 예. 그런 좀 높은 장벽을 이제 세우는 제도입니다. 네네네. 이런 제품은 일본의 모든 가전이라든지 네. 자동차 모든 부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대로 이제 청정 석탄 발전 기술을 이용한 이제 화력 발전소의 고효율화를 통해 이제 투입 대비 그 종전에 비교하여 더 많은 전력 생산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소 사회 실현입니다. 네, 네. 사실 올해 2020년 동京올림픽을 기점으로 수소 사회 실현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목표로 현 정권은 지속적으로 움직여 왔었습니다. 네, 네. 아베 정권 말씀이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올림픽 개최를 연기되었지만 여전히 다양한 수소 공급 방식 구상 및 수소차와 수소 연료 전지 도입의 이용에 대한 다양한 추진 전략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뭐 이렇듯이 전력 시장을 이제 민영화도 시키기도 하고 예.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일본은 2030년까지 2013년 수준의 26%의 이산화탄소 삭감을 그리고 2050년까지는 80% 삭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은 세계 기조에 맞게 저탄소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드렸듯이 뭐 이렇게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좀 한국에게도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네네. 간단하게 좀 이 부분에 우리가 좀 참고할 사항들을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한국도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예, 예. 뭐 예를 들어 이제 공급 의무화 제도를 통해 대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나 네. 역시 수소 사회의 실현. 네.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지역적으로만 동경이나 사이타마현이라는 이제 지역적으로만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 한국은 이제 탄소 거래제를 네. 통해서 이제 저탄소 사회로 이렇게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뭐 이런 관련 기술 중에서 특히 모빌리티 부분의 배터리는 네. 이제 뭐 많은 언론에 노출되었지만 이미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나아가고 있는 건 뭐 사실입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큰 맥락으로 한국과 일본은 아주 비슷한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양국은 지정학적으로 에너지 섬이라는 것입니다. 예. 즉 이제 둘 다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높으며 네, 네, 그렇죠. 에너지 수입은 육지를 통해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 이제 전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 유럽과 다르게 뭐 국가 간에 이제 그리드가 형성돼 있어서 전력 거래가 가능하지도 않기 때문에 국가 내부에서 자급자족이 이제 필수적인 상태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자, 일본의 에너지 전환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정책 중 하나가 이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이제 원전 폐기 정책입니다. 그렇죠. 네. 네. 한국은 이제 원전 폐기를 하고 이제 그러한 원전이 이제 조달했던 그런 전력의 공백을 이제 재생에너지나 가스 발전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유럽과 비교해서 뭐 미국이나 비교해서 미성숙한 재생에너지 기술 그리고 이제 그런 보급 현황 또한 이제 유가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이산화탄소를 어느 정도 뭐 석탄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다수 배출하는 이제 가스 발전이 결국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온실 저감이라는 목표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해 주신 일본 내용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의 정책 그룹도 그렇고 한국의 국민들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네, 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지훈 대표님께도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일본에서 근무하시고 하는데 안전과 건강 조심하시고 또 그러면 다음에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소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 가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국가들의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너지 사용 방식과 비용 구조를 고려해서 합리적인 에너지 활용 방안이 역시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일본은 초유의 후쿠시마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이제 급격한 속도의 탈원전 정책보다는 보다 합리적인 에너지 조정에 대한 논의와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탄 글로벌 네트워크 김준영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